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수 멘토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진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. MSCI에 편입이 된다는 이러한 이슈였는데 편입이 됐죠.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MSCI로 편입이 됐습니다. 이게 보통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거에 이어서 주가까지도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좀 뭐랄까 현상이라고 할까요?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MSCI 편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한진칼의 주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그려 나갈까가 굉장히 우리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실적 체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. 그리고 최근의 이슈까지 같이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나, 오늘 영상에서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고요. 조금 러프하게 우리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난달 말에 이 공시가 올라왔던 걸 좀 보시면요, 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관련된 이 실적입니다. 이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가 22년과 23년도를 비교한 이런 공시인데 아마 주주님들이시라면 아마 이미 확인이 끝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사실 우리가 가장 좀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도 아니고요, 당기순이익도 아니고요, 매출액입니다. 왜냐면 이 직전까지 21년도, 22년도 때까지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항공 여객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.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표가 영업이익적 측면과 당기순이익적 측면보다는 이 21년도와 22년도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뭐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 매출액을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매출액 먼저 보시면요,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이 그래도 14.3%가 증가를 했다라는 점 우리가 좀 확인이 되고요.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으로 이 한진칼이 밝힌 것을 한번 볼게요. 여객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매출 사상 최대 16조 1118억 원 달성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그래도 전년 대비 정상화돼서 1조 7,900억 원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었죠. 우선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이 한진칼의 주가 흐름의 향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하기 전에 그 전에 이 한진칼이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제가 간략히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여러분들 이 한진칼은요 대한민국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. 지주회사요. 지주회사입니다. 요 안에 이 한진칼 밑에 주요한 종속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있죠. 대한항공, 그리고 요 밑에 진에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진기업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칼호텔 네트워크라고, 칼호텔이라고만 적겠습니다. 요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한진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우선 이 대한항공은 공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항공사죠. 그리고 이 대한항공은요, 국제선 그리고 국내선 여객 운송 서비스와 화물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도시들을 연결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진에어는요, 똑같은 이 비행기 회사예요. 비행기 회사인데 이 대한항공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LCC라고 부릅니다.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 해서 저비용 항공사,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 국내선과 또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이 못하고 있는 이 저가 항공, 여기까지도 이 진에어가 커버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 밑에 있는 이 한진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물류 그리고 운송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,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카로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호텔입니다. 호텔하면 여러분 뭐예요? 관광이죠. 그러니까 호텔이랑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. 뭐 서울, 제주 등 뭐 이런 좀 주요한 도시에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엔 여러한 다양한 기업들을 좀 포괄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
지주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한진칼의 이 최근 동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이 한진칼이 지주회사를 포함한 이 밑에 있는 종속기업들 관점에서 좀 볼게요. 우선은 이 글로벌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또 항공 그리고 물류시장의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의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어요.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직격탄을 때리면서 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었죠. 그래서 이러한 좀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이에 따라서 이 한진칼은요, 우선 가장 먼저 비용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한 이런 기회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은 없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 세상이죠, 여러분. 디지털 세상으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모든 문서들을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하겠다. 이러한 방침들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한진칼도요, 디지털 변환을 통해서 서비스 혁신과 고객 경험 개선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번 잡은 고객은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. 그리고 나를 계속 찾게 만들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고객들의 경험 개선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요, 더욱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의 영향에서 100%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그런 좀 경향이 있죠. 아직까진 100% 끝난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지금 제가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. 지금 저희 아이가 우리 와이프 뱃속에 38주인데 오늘 와이프가 병원을 갔거든요. 그리고 이 산후조리원들 이런 것들 저는 어차피 와이프가 다 알아보고 하니까 그냥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 산후조리원에서 여러분, 그리고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배우자밖에 면회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애기 이제 태어나도 못 보러 오십니다. 보더라도 1층에서 이렇게 잠깐 보던가 아니면 산후조리원 가면 이제 애기들이 쫙 누워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이렇게만 보든가, 면회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. 저도 이번에 좀 체감을 했습니다.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이제 안 껴도 되고 모임 제한 이런 것도 이제 사라져서 딱히 막 못 느끼고 있었는데, 이번에 와이프 출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제가 좀 느꼈어요. 아직 이 코로나가 다 안 끝났구나. 그래서 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코로나가 아직 100% 끝났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한진칼은 좀 반대로 생각하면요, 아직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포텐이 남아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 차트로 넘어왔어요. 한번 쭉 보시면요, 이게 여러분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입니다. 근데 이때 엄청나게 한진칼이 좀 폭등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. 아마 지금 한진칼의 주주님들이시라면 보통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. 이거를 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. 왜냐면 이 보통의 경우에요, 너무 과거의 차트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. 너무 과거의 차트까지는 고려를 할 필요도 없고요. 그래서 좀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, 이 지주사에, 한진칼도 지주사죠. 이 지주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과 또 산업군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세요.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도 하시지만, 반대로 익절을 하시던,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시던 아니면 손절을 하실 때도 그만큼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거부터, 이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 물려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이 주식 수 자체를 모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 과거의 매물대까지도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어요.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2020년도에 그의 누나인 조승연, 개명 전에는 조연아 씨였죠. 전 대한항공 부사장,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권 다툼을 엄청나게 좀 크게 벌인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, 산업은행이 이 조 회장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면서 이 항공 빅딜로 이어졌고, 자, 이때 아무튼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왔다. 여러분 지금 이쪽 보고 계시는 게 이 부분이 거래량인데요.
이때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우리도 좀 확인이 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한참 있고 나서 이때까지 쭉 오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료가 딱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훅 하락을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다지다가 지금 올해부터 거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또 다시 수급이 들어와 주고, 근데 수급이래.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,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급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지 않습니다. 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최근 차트로 좀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. 이때부터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가진 그게 우리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있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앞으로 이 향후에 이 한진칼의 주가 방향성을 좀 고려를 하면요. 이 코로나,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이제 한진칼의 대표적인 종속기업인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의 매출과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. 그 실적들이 좀 받쳐주면 한진칼의 주가는 더욱더 우상향을 해줄 모멘텀이 포텐셜이 아직 좀 남아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. 만약에 반대로 실적이 좋지 못하다면 좀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할 것 같다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.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단편적인 이 주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마저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이 79,000원이에요. 79,000원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근데 가장 최근까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대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핑크색 라인으로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. 가장 최근에 좀 확인이 됐던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68,000원에서 68,200원 요 사이에서 최근에 이때 그리고 이때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약 68,000원 요 언저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단편적으로 보입니다. 오늘 장에서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근데 오늘 조금 4% 결국엔 좀 밀리면서 4%가량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이 약 76,000원 이쪽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줬어요.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약 76,000원 요 근처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만약에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좀 이어가 준다면 그래도 요 위쪽 이 박스권 상단 부근 약 8만원 요 8만원 근처에서도 저항이 다시 한번 2차 저항이죠. 발생할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저의 개인적인 100%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.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 한진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